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저스입니다. 26년 대학 편입영어 독학커리 3단계 이제 공부법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앞에 1, 2단계는요. 편입 영어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으로 어휘, 문법, 구문을 공부했다면 이 3단계부터는 이제 논리와 그리고 독해가 추가가 되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전 공부법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사실 3단계, 4단계 공부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건 1단계, 2단계 과정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기초수험생분들은 1, 2단계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3단계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독해가 해볼만 하고요. 1, 2단계 연습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진도 빼기 식으로 그냥 무조건 다음 과정, 문제풀이 과정 넘어가면은 실력이 안 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1, 2단계를 안 보신 수험생분들은 1, 2단계 한번 자세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휘 공부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중학교 영단어, 수능 영단어를 공부를 했다면 이 3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편입 영어 어휘를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2단계에서 수능 어휘가 3회도 끝났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수거, 생활 영어를 미리 보거나 아니면 편입 영단어를 미리 들어가서 보기로 했잖아요. 자, 그러면 편입 영단어를 이 3단계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은 편입 영단어로 제가 추천하는 교재는 뭐 보카바이브 4.0이나 ND 33,000을 추천합니다. 다른 교재는 잘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어원이 없어요. 편입 영단어부터는 이제 GRE 어휘들이 들어가는데 어원이 없으면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편입을 합격했을 때 저는 빨간 책을 공부를 했어요. 저 때는 어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열심히 봐가지고 어휘를 외웠지만 제가 편입을 합격하고 나서 편입 영어 과외를 하면서는 이제 어원이 있는 교재로 수강생분들에게 추천을 드렸고 그 교재로 관리를 하니까 외우는데 상당히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휘 교재를 아직 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보카바이브 4.0이나 ND 뭐 33,000처럼 약간 어원이 잘 나온 단어 교재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뭐 보카바이브를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표제어 위주로 좀 공부를 하는데요. 보카바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제어 그리고 어원 뭐 수거 그리고 동의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이해도씩 해주는 거예요. 일단 뭐 표제어 이해도 그 다음에 어원과 그리고 뭐 수거 뭐 이해도 그리고 동의어 이해도. 만약에 ND 33,000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꾸준하게 해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좀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요. 일단 1회독에서는 표제어 중심으로 암기를 해주세요. 뭐 혼동어휘, 뭐 동의어 이런 거 뭐 1회독부터 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 혼동어휘나 파생어나 그리고 동의어 같은 경우는 뭐 한 3회독부터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1회독 할 때는 표제어 위주로 봐주자. 다이어도 여러가지 뜻을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들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랑 두 번째 뜻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원이 있거나 연상법이 있거나 예문이 있으면 같이 활용을 해주세요. 해마 연상법이나 이런 영사법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연산법으로 외우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연상 다시 또 생각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모든 단어를 다 연산법으로 외우기 쉽진 않아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해봤을 때는 연상법은 진짜 외워도 안 외워지는 어휘에 한해서 좀 나중에 활용하시면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예문을 보면은 그 단어가 실제 지문에서 어떠한 뉘앙스를 쓰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문을 기초 독해 해석 연습이라 생각하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어를 꾸준하게 고정된 시간에 외우고 테스트를 하자. 테스트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야지 내가 외운 단어랑 못 외운 단어를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볼 수 있고
다음 해독 때는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표제어 위주로 암기. 뭐 어원, 수거, 동요 같은 경우는 뭐 2독 때 보셔도 되고 3독 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다이어는 이제 한 세 번째, 네 번째 뜻으로 확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암기가 된 단어는 삭제 작업을 해줘가지고 다음 3회독부터는 철저하게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3단계에서는 한 편입어의 한 3회독 정도 추천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3회독에서는 일단은 만약에 회독을 한다고 했을 때 복합화입을 보시는 분들은 각각 2회독씩 해주세요. 표제어 2회독, 그리고 어원과 수거 2회독, 그 다음에 동의어 2회독. ND를 보시는 분들은 일단 이 단계에서는 한 3회독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회독에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모르는 단어 위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 모르는 단어 위주로 계속 보시면 점점 빨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휘 노트를 계속 만들고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 어휘, 문법, 구문, 논리, 독해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지문 안에서 모르는 단어들을 다 노트에 다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용 어휘 교재랑 겹치는 단어도 있을 거고, 또는 어휘용 단어에서 빠진 단어들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휘용 단어책도 엄밀히 따지면 논리완성과 어휘 시험에 나오는 어휘들 위주로만 모아놨기 때문에 독해용 어휘를 좀 커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휘 노트가 좀 중요해요. 왜냐면 독해가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독해를 풀 때 어휘가 잡혀있으면 상당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하자. 대신에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보자. 쉬는 시간, 식사 시간, 버스나 전철 안에서 이동할 때, 또 잠자기 전 등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자기 전에 보시면은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어휘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따 제가 논리 완성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이제 동의어들이 있을 거예요. 추후에. 그럼 동의어를 이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밑에서 논리 완성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3단계에서 문법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1, 2단계에서는 EBS 로직 그래머 홀릭 같은 기초 무료 강의를 보고 나서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교재를 풀었다고 하면은 이 3단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편입 영문법 이론과 관련된 단원별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머 헌터를 추천드립니다. 편입 영어 문법 이론서 중에서 시중 교재에서 가장 잘 나온 교재는 그래머 헌터입니다. 강사로서는 그 이유가 분석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정리도 너무 잘 돼 있고요. 다른 이제 문법 교재 같은 경우는 이론에서 좀 빠진 부분이 많은데 그래머 헌터는 가장 많이 다룬 것 같아요. 특히 각 연도별로 어떤 학교에서 출제가 됐는지 상당히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머 헌터는 여러분들이 총 2회독을 그래머 헌터를 여러분들이 해독을 할 건데, 그래머 헌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2단계에서 1회독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 이 3단계에서는 그래머 헌터 2회독을 할 거고요. 1회독에서는 저희가 이론별 포인트를 체크하고 문제를 풀고 문제 옆에 출제 포인트 적고 해석 연습을 했다면, 이제 2회독부터는 철저하게 복습 위주로 해주세요. 다시 한번 문법 단원별로 포인트를 확인해 주시고요. 암기할 거 있으면 암기해 주시고요. 근데 그래머 헌터는 참고로 우리가 4단계에서도 계속 볼 거예요. 문법은 어차피 우리가 이론을 계속 보면서 문제를 풀고 혹시 문법 이론서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단권화를 시킬 겁니다. 이 말은 문법은 이제 살짝 비중을 줄이셔도 되세요. 어차피 계속 볼 거니까. 앞으로 N 회독을 할 겁니다. 오히려 논리랑 독해를 좀 늘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단계에서 이제 문법은 조금씩 줄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다시 한번 보시고 포인트 체크해 주시고요. 암기할 부분은 암기하시되 너무 많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계속 앞으로 N 회독을 할 예정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에 외워야 하는 한 시간 정도 내에서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세요. 문제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옆에다 적고 또 해석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그래머 헌터 이론서에서 다시 한번 발제독 해주시고요.
또한 그래머헌터에 있는 예문들을 여러분들이 기초 독해 연습이라 생각하시고 해석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비중을 이제 줄일 겁니다. 앞으로. 오히려 독해와 논리에 이제 더 많은 시간 투자할 거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독해와 논리를 이제 공부할 때 문장 구조나 해석이 안 되는 문장도 있잖아요. 거기서 어휘를 모르는 거냐 어차피 어휘 노트에다 정리를 하시면 되지만 혹시 어법이나 아니면 구문이 약해요. 그런 관련해서 그래머헌터에서 확인하시고요. 또 빠진 내용이 있다. 그럼 추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독해 공부법. 저희가 3단계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초 독해로 유형별 독해 연습을 할 겁니다. 저희가 1단계랑 2단계에서는 이제 문법과 그리고 구문 독해로 해석 연습을 했다면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형별 독해를 들어가는 거죠. 기초 독해로 가장 좋은 교재는 수능 교재인 자이스토리 영어 독해 기본편을 추천합니다. 한 고2 수준 모의고사 지문으로 유형별 독해 연습을 할 수 있는데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문장 구조부터 또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직역, 의역 정말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문과 중문 연습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재가 끝나고 나서는 하나 더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입, 리딩 스킬 교재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교재는 사실 이 교재가 제일 좋아요. 독해 전략 30, 문제풀이 전략 20. 근데 이 교재가 요즘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할 수 없다. 그러면 대체 교재가 있습니다. 수능 교재 중에서 영어 1등급 독해 기술. 이런 교재들은 유형별로 독해 전략과 문제풀이 그리고 리딩 스킬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스킬이 무조건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문장을 읽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스킬을 알고 있으면요. 어느 부분을 빠르게 읽고 어느 부분을 좀 자세히 읽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푸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독해 연습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유형별로 접근법을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주세요. 각 교재도 있지만 블로그나 유튜브에 독해 유형별 접근법 또는 리딩 스킬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각 선생님들이 정리한 거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를 A4 용지에 각 유형별로 나누셔가지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 위주로 정리를 해주세요. 물론 도움이 안 되고 뭐 억지 방법도 많아요. 특히 편입 영어 독해 유명 강사분들 중에서 자신만의 어떠한 리딩 스킬이라 해가지고 막 이런 스킬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게 잘 안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사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봐요. 또 그거 풀어보고서 정답의 근거랑 오답 같은 거 다 체크한 다음에 그걸로 스킬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풀어보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수험생분들은 그러지 않고 바로 실제에서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킬은 자신에게 잘 맞는 거 위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으면서요. 제가 독해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편입 영어 독해를 잘하는 방법. 여러분들 글을 읽으면서요. 중심 내용과 키워드를 최소로 표시해 주세요. 이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은 전혀 안 중요해요. 글쓴이 입장, 출제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만 표시해 주세요. 만약에 주관적으로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생각하는 선지가 다 답이 돼요. 그럼 문제를 못 풀어요. 그리고 출제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수험생분들은 이런 쪽에 약간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그럼 이거를 오답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장난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은 다 제외해 주세요. 오직 지문 안에서만 근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다음에 독해를 할 때 대명사와 지시사 있잖아요. 정확하게 앞에 어떠한 단어를 가리키는지 확인해서 넣어서 해석해 주세요. 이거 제대로 넣지 않고 해석하면요. 내용이 바뀌어요. 해석이 안 되고요. 그리고 편입 수험생들이 이 단계에서 많이 학습 상담을 하는 게 유형별 독해를 풀 때 시간 배분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영어 독해를 잘 하시는 분들이야 시간 분배가 의미가 있지만
영어 독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설프게 시간을 배분해서 풀거나 그러면 아니, 내용 파악은 못하고 그냥 간독해로 빨리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독해 실력이 안 늡니다. 오히려 시간 배분은요, 여러분들이 다음 과정 편입 영어 연도별 기출, 학교별로 연도별 기출을 풀면서 그때 하시면 되는 거지, 유형별 독해에서는 시간 배분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읽고 이해하면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주세요. 특히 학생들이 나중에 질문을 많이 해주는 게요. 선생님, 저는 영어 독해 속독이 안 되는데 빨리 읽는 연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속독이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 독해는 단계별 연습이 중요하죠.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어휘, 문법, 구문으로 문장을 읽는 연습을 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유형별 독해로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을 할 거고, 세 번째는 이따 밑에서 설명했지만 답의 단서 찾는 연습, 오답 패턴 분석할 거고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오면 유추하는 연습할 거예요. 모르는 어휘 나와도 문맥상 유추하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대명사, 지시사 다 넣어서 해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에 표시를 하면서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독해형 어휘를 강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 독해를 단계별로 연습하면서 그 양이 점점 쌓이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빨리 푼다고 막 정확하게 막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연습하면 알아서 빨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함을 없애야 합니다. 이 점 약간 좀 유의해 주세요. 자, 다음에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게 글쓴이 입장에서 중심 내용 키워드 표시하자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용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는 게 중요해요. 내용 파악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내용 나용을 예측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시를 해주면은 중심 내용 키워드 표시를 하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용 막 까먹었어요. 지금 뭐에 대한 내용이었지? 지문이 내용이 어려우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중심 내용 키워드 표시한 걸 보고서 맞다, 이런 내용이었지? 이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표시하면 안 돼요. 최소로만 표시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독해를 풀고 나서 더 중요한 건요, 분석이에요. 자, 첫 번째, 답의 단서를 지문 안에서 체크를 해주세요. 편입영어 독해나 수능영어나 이런 어려운 독해들은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단서 찾기예요, 결국은요. 출제자, 편입 같은 경우는 이제 영문과 교수가 내잖아요, 각 학교별로. 영문과 교수님들은 문제에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럼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독해 지문 안에 답의 단서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너무 독해를 할 때 이해하고 해석해서 완벽하게 풀려고 하면은 못 풀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전에서는 빨리 풀어야 되고 지문도 어렵기 때문에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답의 단서 찾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해석이 좀 덜 되고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답은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수업용 영어를 준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단서 찾기로 좀 접근을 해주세요. 만약에 본인이 생각한 단서와 해설이 있는 단서가 달라요. 그러면 자신의 독해 사고를 교정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늘 항상 독해 풀고 틀리고 분석하고 교정, 독해 풀고 틀리고 분석하고 교정하면은 계단식으로 실력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종종 시행착오하는 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양치기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양치기라는 거는 우리 정해진 시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양치기는 의미는 없고요. 이게 중요하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내 약점을 체크하고 그걸 보완하냐가 중요한 거죠. 다음, 오답. 오답은 오답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지 옆에다 오답의 근거를 적는 거예요. 이 선지는 왜 틀렸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적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편입 영어 독해에서 유형별로 오답 패턴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A4 용지 정리하자고 했잖아요. 여기다 오답도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답 분석 정리하면요,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속어법을 활용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이면 편입 영어 독해 풀 때 뭐 이런 경우 있어요. 막 어려운 지문 푸는 거예요. 막 철학 지문이나 뭐 경제 관련된 지문이나.
어려운 지문은 우리가 한글로 봐도 이해하기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되잖아요. 풀 수 있어요. 어려운 독해 지문은 우리가 심플리피케이션, 단순화 작업을 풀 수 있습니다. 제가 과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뭐냐면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심 내용 키워드만 체크하는 거예요. 내용은 잘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거와 가장 관련이 있는 선지를 고르시면 거의 정답입니다. 대신에 수어법도 활용해야죠. 선지에서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는 것은 다 지우세요. 그러면 정답을 고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도 실력이에요. 다음에 이거 앞에서 설명 안 했는데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추가로 좀 적어볼게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그냥 일단 읽고 넘어가세요. 대신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중요 포인트, 키워드를 체크해 보세요. 그럼 그 둘은 순적 관계이거나 역적 관계이거나 원인과 결과이거나 또는 재진수 관계 중에 하나예요. 그 관계를 따져가지고 내가 비록 이 문장 해석은 안 됐지만 문맥상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하고 유추하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뭐 독해 지문에서 모르는 어휘가 나온다고 할게요. 모르는 어휘 있다고 해서 우리 못 푸냐?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앞문장과 비교하세요. 앞문장과 순접인지 역적 관계인지. 그럼 순접이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앞문장과 비슷한 내용이다 하고 유추하는 거고, 역접이면 반대되는 내용이겠구나.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장이 해석이 안 되거나 또는 어떤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못 푸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풀고 나서는 자신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어쨌든 그 문장 안에 어휘를 모르거나 어법을 모르거나 구문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휘를 모르는 경우는 어휘 노트 정리해서 자투리 시간에 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자, 어법이나 만약 문장 구조, 구문을 몰라요. 그건 자신이 취약한 문장 구조입니다. 그거를 문장 노트에 정리하고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분석하자. 근데 이 문장 노트는 우리가 천의문 구문 독해들을 만들고 문법 공부하면서도 해석 안 되면 모아놓고 독해하면서 모아놓고 논리하면서 모아놓고 나중에 영어 연도별 기출 풀면서도 모아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노트를 만드신 분들은 자신이 취약한 문장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놓고 분석을 하잖아요.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독해 풀 때 거의 다 읽혀요. 근데 이 문장 노트를 안 만든다. 그럼 문제가 뭐였죠? 내가 평상시 약한 문장 구조를 잘 몰라요.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안다고 착각하고. 근데 현장 가서 문제를 풀 때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된 문장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당황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죠. 막 머리가 갑자기 막 하얘지고 이런 걸 대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어휘 싸움이에요. 편입 영어 독해처럼 어려운 지문들은요, 어휘를 많이 알면 좋아요. 그래서 모르는 어휘들은 싹 다 어휘 노트에 정리해 놓고 자투리 시간에 보자. 자투리 시간 활용하시면요,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이 생겨요.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어마어마한 시간이 생깁니다. 외우지 말고 눈으로 보자. 자, 마지막 이제 논리를 들어갈 건데, 논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늦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입학원은 3월 때부터 들어가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랑 상관이 없는데 대다수 학생들은 영어를 못하거든요. 논리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논리라는 거는 적어도 독해에서 빈칸 완성 유형을 연습하면서 GRE 어휘가 좀 잡혔을 때 들어가면 상당히 수월하고 쉬워요. 근데 3월 때부터 들어가니까 문제가 뭐냐면 문법은 문법대로 약하고 어휘는 어휘대로 안 잡혀있고 문장은 안 돼 있는데 그걸 그냥 들어가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논리는 저는 한 자이스트 독해 정도 하나 끝내놓고 빈칸 완성 문제를 좀 풀어보는 연습을 하고서 그 뒤에 들어가면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급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 시기는 자이스트 독해 그냥 기본부터 끝내고 나서, 저도 빈칸 완성이라는 유형을 좀 연습하고 나서 들어가면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그 편입 논리 완성은요, 빈칸 완성 플러스 어휘형 문제예요. 둘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독해 기반에 잡히고 나서 좀 들어가자. 추천하는 교재는 저는 이 교재가 좋더라고요. 편입 논리 엔제, 단문, 장문, 논리 완성 연습할 수 있고 GRE SAT 지문도 볼 수 있고 기출 지문도 볼 수 있는데요. 분석이 잘 되어 있어요. 순접, 역적, 방향 같은 거 잘 나와 있고요. 시그널, 단서, 패턴 이런 거 잘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이 잘 나온 교재를 보면 좋아요. 근데 편입학원에 이제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아쉬운 게 뭐냐면 강사님들이 강의를 팔아야 되니까 해설이 없어요. 그럼 시간 낭비예요. 그냥 해설이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들 인간 들일 필요도 없이 보고 틀리고 분석하고 보고 틀리고 분석하면서 교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는 여러분들이 학습 방법이 반향과 단서 같은 거, 뭐 패턴, 시그널 이런 찾는 연습을 해주세요. 모든 지문은 완벽하고 이해해서 어휘를 다 아는 상태에서 풀지 마시고요. 풀면서 틀리고 분석하고 교정하고 풀면서 틀리고 분석하고 교정하면서 약점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때 논리에서 선제 나온 단어들 있잖아요. 어휘용 어휘랑 좀 많이 겹칠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어휘 노트에 동의어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 뜻 같은 단어들 위주로 어휘랑 이제 수거 위주로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지스러운 관련된 동의어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나올 때보다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찾아가지고 넣는 거죠. 편입 영어 어휘 교재에 동의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면상 한계로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직접 만드시는 게 본인이 봤던 지문 안에서 정리하는 거니까 더 잘 쉽게 외워지고요. 이걸 만들면 좋은 게 뭐냐면 짧은 시간에 많은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3단계 이제 한번 요약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휘는 일단 편입 영단어 계속 암기하면서 회독하면서 반복하면서 테스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법은 그래머부터 복습을 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된 이론 발제독하시고 여러분들이 해석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법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출제부터 적어보시고요. 독해는 자이스트 독해 풀어보시고 리딩스킬 교재로 넘어가시고요. 중심 내용, 단서 찾기, 오답 패턴 분석, 그리고 유추하는 연습, 그리고 문장 노트, 어휘 노트 정리, 그리고 지시사, 대명사 정확하게 넣어서 해석하는 거. 논리는 자이스토리 독해 이후에 들어가시고 편입 논리 N제로 아까 말했던 방향, 시그널, 단서, 패턴 등을 분석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3단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3단계 들어가기 전에 1, 2단계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1, 2단계 시간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까 1, 2단계 더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단계 들어가면은 해볼만 합니다. 대다수의 편입 학생들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강의를 적게 들어서? 아니요, 강의 많이 들어요. 오히려 너무 단계별로 약점 체크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서 본인이 약점이 뭔지도 모르고 안다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문제점이 뒤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 2단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편입 영어 과외 온라인 관리반 그리고 편입 영어 학습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 솔루션 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